미국 증시에서 S&P 500 지수가 연 이틀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최근 미국 경제 지표가 호조를 보인 데다 미중 무역 협상 타결 기대감이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일 새벽 공개될 FOMC 회의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증시 랠리와 금융시장 주요 이슈를 짚어보겠습니다. 가톨릭대 경제학과 허인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나스닥은 어제 최고치였고 S&P 500은 어제 오늘 연이틀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미국 증시가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예, 미국의 GDP 성장률이 예상 밖으로 매우 좋게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이제 미중 무역 갈등과 그리고 이제 3월 말만 하더라도 미국의 이제 장단기 금리가 역전 현상이 나타나면서 미국 경기가 지난해와는 달리 다른 나라와 같이 이제 지난해에는 다른 나라보다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는데요. 이어가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치가 많았습니다. 미국 경제 성장률을 보면 지난해 2, 4분기를 기점으로 하락하는 모습인데요. 지난해 2, 4분기에 4.2%를 기록했고 3.4%, 2.2% 이렇게 이제 계속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 4분기에 반전을 이루어서 3.2%로 발표되면서 시장의 예상을 지금 뛰어넘는 수준인 것이죠. 특히 이제 3월 말에는 이제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나왔었는데요. 채권 시장에서 장기 금리는 일반적으로 단기 금리에 비해서 높습니다. 이를 이제 기간 간 프리미엄이라고 하는데요. 단기 금리가 장기 금리보다 높아지는 현상을 금리 역전 현상이라고 합니다. 네. 이는 경기 둔화로 인해서 미래 인플레이션이 낮아질 것이라고 생각될 때 발생하는 현상으로서 경기 둔화의 시그널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 뒤에 1, 4분기 성장률이 반등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겠죠. 또 이제 미중 간 무역 갈등은 미국의 소비에도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었습니다. 중국산 싼 물건이 없다고 그런다면 소비가 견조하게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하기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예상들을 모두 깨고 미국의 소비 지표도 견조하게 나타났고요. 그리고 미국의 성장률도 증가했습니다. 주가는 이제 미래의 예상을 반영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예상이 틀렸다고 한다면 이를 반영해서 주가는 상승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자, 예. 말씀하신 것처럼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 장단기 국채 금리가 역전되면서 경기 침체의 우려가 커졌단 말이죠. 근데 어떻게 이렇게 또 급반전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이제 미국의 1, 4분기 GDP 성장률에서 가장 많이 기여를 한 것은 그 개인 소비 증가율입니다. 예. 전체 이제 3.2% 성장률이 나왔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0.82% 포인트가 개인 소비 증가율에 기인했습니다. 기업의 재고 투자가 기여한 부분은 0.63% 포인트로 높은 편이고요. 수출도 0.45% 포인트 기여했습니다. 네. 지방 정부의 지출은 0.41% 포인트, 그리고 비주택 투자는 0.38% 포인트 기여했습니다. 수익 감소로 인한 GDP 성장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도 0.58% 포인트 기여했습니다. 이 부분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수출 증가와 수입 감소인데요. 네. 이로 인해서 증가한 GDP 성장률이 1.03%포인트나 됩니다. 결국 수출입을 제외하면 미국 성장률이 2%대 초반이라는 얘기죠. 예. 이는 이전에 경제 전문가들이 미국 성장률을 예상한 것과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제 성장률 전망과 지금 속보치가 발표된 것과의 차이는 수출입에서 발생했다고 보는 것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트럼프의 무역 제한 조치가 단기적인 효과를 발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이 같은 현상이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를 좀 살펴보면요. 예. 조금 부정적인 시그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재고 투자가 증가한 폭이 GDP 성장률에 기여하는 부분이 크다는 사실입니다. 재고 투자는 기업이 생산을 했으나 팔지 못한 것을 얘기하는데요. 결국 경기가 이제 좋아질 것이라고 예상을 해서 기업이 자발적으로 재고를 이제 확보하는 그런 측면도 있을 것이고, 예상보다 경기가 나빠져서 비자발적으로 판매하지 못하는 경우도 재고 투자가 늘어나게 하는 원인입니다. 예. 기업들이 이제 2018년에 경기 하락 흐름이 꺾일 것으로 예상한 것인지, 혹은 기존 생산량을 유지했으나 팔지 못한 것인지는 판단하는 것은 이 지표만 보고는 어려운 일이 되겠습니다만,
재고 투자가 성장률에 기여하는 부분이 크다는 측면은 불안한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미국의 투자는 전반적으로 둔화되었습니다. 예. 주택 투자와 고정물에 대한 투자는 마이너스를 기록했고요. 설비 투자 역시 지난 분기에는 5.4% 증가해서 이번 분기에는 2.7% 증가로 둔화되었습니다. 이 또한 성장률 지속 가능성에 대한 부정적인 점이 되겠지요. 또 소비 중에서도 상품 소비는 감소했고요. 내구재에 대한 소비도 감소했습니다. 내구재 소비는 일반적으로 이제 경기가 좋을 때 더 많이 늘고요. 경기 하락기에는 더 민감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네. 이 점도 경기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는 요소입니다. 요약하면요. 이번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2%보다 높은 3.2%로 나온 것은 대외 부분에서의 수출 증가, 수익 감소로 인한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보여지고요. GDP의 세부 지표를 보면 경기 전망을 그리 밝게 볼 수만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 경기 전문가들이 보호무역으로 인한 단기 반등의 효과를 너무 낮게 평가해서 전망치가 지금 속보치보다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예. 최근 증시에 호재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미중 무역 협상이 이제 타결될 거다라는 기대감 때문인데요. 지금 남아 있는 쟁점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중국이 원하는 것은 이제 무역 협상을 통해서 이제 보복 관세를 철폐하는 것입니다. 미국은 무역 협상 이전에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문제 삼아서 최대 25%의 관세를 매기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보호무역 조치는 미국의 GDP 증가율에서도 보듯이 단기적으로 미국 국내 생산을 늘리고 수입을 줄이는 효과가 있죠. 중국은 경기 둔화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미국의 관세 장벽을 쌓음으로써 수입을 줄였기 때문에 중국의 수출이 문제가 되겠죠. 약 1년간 지속된 이제 대치 상황에서 중국은 자신의 시장을 개방하고 미국의 관세 등 무역 제한 조치를 철폐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 중국은 미국이 요구해왔던 시장 개방 조치를 들어주는 대가로 관세 철폐를 가져가고 싶은 것이겠지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북미 회담에서와 마찬가지로 미국은 선언이 아닌 가시적인 조치가 취해질 때 관세를 철폐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예. 중국이 실제적으로 시장을 개방하는 조치를 취한 뒤에 관세를 철폐하겠다는 것이죠. 약속을 했다고 관세부터 없애지는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미국의 이란산 원유 봉쇄로 국제 유가 변동성도 확대가 됐지 않습니까? 당장 내일부터 이란산 원유 수입이 이제 금지가 되는 중단이 되는데 그에 따른 원유 시장 영향 어떻게 보십니까? 예, 대이란 제재 조치는 우리나라에 도입되는 유가를 상승시킬 것입니다. 미국은 이제 국제 통화인 달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무역 거래에 있어서 이제 달러 결제가 가장 일반적인 상황에서 미국이 제재를 한다고 그런다면 무역 거래가 줄어들게 됩니다. 예. 이러한 조치로 인해서 이제 이란과 원유 거래가 멈추게 되면요.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원유를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등 다른 중동 지역으로 중동 지역에서 더 사와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원유 수요가 증가하게 되고 국제 유가는 올라가게 되겠죠. 예. 원유 시장에서 이란이 차지하는 비중은 그동안 지속적인 제재로 인해서 그렇게 크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우리나라한테 미치는 영향은 큰 편이겠죠. 네. 우리나라는 이란과의 원유 수입에서 예외를 인정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동에서 수입하는 원유를 다른 지역, 즉 미국이나 유럽에서 생산되는 원유로 대체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예. 왜냐하면 정제 시설이 중동산 원유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원유를 수입해서 정제하면 중동 원유에 비해서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란산 원유를 대체하기 위해서는 중동 지역의 다른 나라의 원유를 수입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수요의 집중은 가격 상승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됩니다. 다만 이제 유가 상승이 부정적인 영향만 있는 것은 아닌데요. 우리나라는 이제 석유화학 산업의 규모가 매우 큽니다. 네. 수입하는 원유의 약 절반가량을 정제 제품으로 만들어서 수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원유 가격이 상승하면 정제 마진도 따라서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석유화학 산업에는 호재로 작용하게 되겠죠.
예. 예. 이런 가운데 미국 연준이 FOMC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내일 새벽 정도에 결과가 공개된다고 하는데요. 이번에 관전 포인트는 어떤 게 있을까요? 결국은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 결정에 있어서는 물가 고용을 고려하게 될 것입니다. 미국 연준의 통화 정책의 목표는 완전 고용과 물가 안정입니다. 예. 현재 미국의 실업률은 3.8%, 물가 상승률은 1.9%입니다. 미국의 실업률이 이렇게까지 낮았던 적은 별로 없죠. 2000년대에 들어와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까지 경기가 매우 좋아서 소위 골디락스 시대라고 불렀던 시대에도 미국의 실업률은 4%가 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완전 고용 수준에 거의 다다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9%인데요. 일반적으로 연준은 목표치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선진국 22와 일본은행의 목표치와 비교해 보면 물가 상승률이 보통 2%를 목표치로 삼고 있는데요. 매우 근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측면에서 물가 상승 압력은 그렇게 크지 않고 완전 고용 수준이다라고 이제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 두 측면에서 볼 때 통화 정책에서 본다고 그런다면 특별히 변화를 줄 만한 이유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만약에 이제 완전 고용 수준인데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고 그런다면 금리를 올리는 것이 맞고 저물가 상황인데 실업률이 올라가고 있다 그런다면 금리를 낮추는 것이 맞겠죠. 예. 그런데 지금 경제 상황은 완전 고용 수준이면서도 물가는 그렇게 크게 올라가지 않는 그런 적정한 수준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동결을 예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예. 자, 우리나라는 어떨지도 궁금하거든요. 자, 1분기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면서 금리 인하 압박이 거센 가운데 일각에서는 오는 7월에 금리 인하 전망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한국은행의 통화 정책의 목표를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인데요. 한국은행의 통화 정책의 목표는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입니다. 예. 성장률이 타겟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저성장이 계속된다고 그런다면 저물가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네. 지난 3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0.4%였습니다. 한은이 중기 목표로 삼고 있는 2%를 한참 밑도는 수준이지요. 한은의 목표 수준의 밑도는 인플레이션이 나오는 것은 지난해 12월부터입니다. 결국 저물가 때문에 기준금리를 인하해서 통화 확대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미국과의 금리 차이입니다. 예. 미국의 기준금리가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보다 지금 높은 상황인데요. 그렇죠. 이러한 상황은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상황은 아닙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다 보면 외국인 투자 자금이 우리나라 금융시장에서 빠져나가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안정이 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금융시장에서 외국인 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은 물가 안정 기준으로 볼 때는 통화 완화, 즉 그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맞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금융 안정 측면에서 볼 때는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결정에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겠지요. 미국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우리나라의 금리 인하 확률은 높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가톨릭대 경제학과 허인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